오늘은 월가 하우스들이 S&P 500 목표치를 올렸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된 전망인데요. 일단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가 올해 S&P 500 연말 목표치를 6천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 7천까지 갈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이 16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올렸는데, 이 목표치를 높인 하우스가 여기만 아니었죠. 골드만삭스도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5,600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위 메가캡들 주식이 막 갈 수 있다, 강력한 수익 성장을 보인다, 이러면 6,300까지 갈 수 있고요. 그동안 덜 올랐던 주식들이 캐치업 상승을 보여준다, 이러면 5,900. 만약에 이 수익 주정치가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거나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재발하면 4,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분석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S&P 500과 S&P 495를 비교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인데요. 이 팩트셋과 골드만이 추정한 그런 데이터에 따르면 이 S&P 500 실적 추정치가 제로를 보인다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로 보이는 이 5개 종목의 실적 추정치는 38%나 상향 예상되지만, 이거를 뺀 나머지 S&P 495는 오히려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다. 즉 앞으로의 랠리가 철저하게 일부 종목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장이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열풍이 불고 나서 기존 레거시 반도체, D램, 이건 뭐 사실 우리 관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버렸죠.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를 이제라도 다시 봐야 한다는 긍정적인 관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PC, 스마트폰, 다른 디바이스의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반 D램 수요가 매우 늘 것으로 보이는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후발주자로 불리는 삼성전자 역시 HBM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 D램 제품 공급이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트렌드폴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구형 DDR3 D램 가격이 50에서 100%나 늘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일반 D램 시장이 전례 없는 공급 수요 불균형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고, 이 DDR3 생산 능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고서를 보면은 이 PC용 DDR4 16기가 가격이 1분기 27달러에서 2분기 29.7달러로 상승을 하고 3분기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버용 DDR4 64GB짜리는 126에서 140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보고서를 최근 냈는데요. 이것도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른 것이죠. 이 일반 D램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23%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HBM은 11%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레거시 반도체가 훨씬 더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빈집이 열렸다, 이런 분석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HBM이 현재 전체 D램 시장에서 약 2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D램의 가격 상승은 칩 업체의 전반적인 실적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4.6%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트렌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국제사서 물리신 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만 물린 게 아니고 미국 가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렸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연준 패드노트 보고서인데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선 게 22년 6월부터였죠. 원래 이게 월 300으로 시작했다가 월 600으로 늘렸다가 최근에 이거를 월 250억 달러로 줄여가지고 이제 속도는 좀 줄었는데, 여튼 연준이 국채 보유를 줄였기 때문에 이 상당량의 국채가 연준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민간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이 국채가 어디로 갔냐? 이 패드노트 연준이 심층 분석을 했어요. 여러 통계 모델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 통계식은 제가 다 뺐습니다. 어디로 갔냐? 미국 안에 도메스틱 헤지 펀드로는 거의 안 갔다. 외국의 헤지 펀드로 좀 가고 이 가계에 엄청 간 거예요. 이게 폭발적으로 가져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22년 6월 이후부터 23년 말까지 상당수의 국채를 민간이 가져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그때 가져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금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시기겠죠. 이 사람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금리가 2% 후반대부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지금 금리가 4.3%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다. 언제 복구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는 거죠. 한국 국채 투자자만 물린 게 아니고 미국 국채 투자자는 더 물려 있다. 그렇다면 뭐 언젠가 다들 광명 찾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위로 말씀 좀 전해드려 봅니다. FOMC 끝나고 연준 위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가지 전제를 했는데요. 첫째, 인플레는 연준의 관심이다. 모든 미국의 관심이자 나와 동료들의 관심이다. 둘째, 미국 경제는 1년 넘는 고금리에도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다. 셋째, 지금 통화정책은 확실히 제약적인 기조다. 지금 금리가 높기는 높다는 그런 얘기죠. 넷째,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이 높다. 왜? 데이터가 고르지 않다. 데이터가 문제 해결을 못했다. 들쭉날쭉해서 가늠이 안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데이터에 의해 해소가 되지 못했으므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 데이터 말고 소프트 데이터도 함께 봐야 되는데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모든 게 예측대로 잘 흘러간다면 연말까지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에 나는 베팅을 하고, 근데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두 번의 인하 혹은 제로 인하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뭉뚱그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연준형 거의 모두가 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금리를 결정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후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번이 기본값인데 0번 혹은 두 번도 가능하다. 이런 레파토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증시가 다우도 상승, S&P 500도 상승, 나스닥도 상승, 러셀 2000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최근 MMF 시장을 보면은 MMF에 쏠려있는 자금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최고치입니다. 증시도 최고치, MMF도 최고치. 지금 MMF만 넣어놔도 연 5% 넘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지향적인 사람은 쉽게 MMF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재밌는 게 2010년 이후에 혹은 그 전에 대세 상승장을 보면은 이때를 좀 볼게요. 이 MMF 잔고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증시가 대세 상승장을 보이는,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다 증시로 흘러 들어가면서 MMF는 잠기고 증시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2018년 이후를 보시면은 이 증시가 조정을 좀 받으니까 MMF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방향성이 없어요. MMF 잔고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게다가 그 시점은 금리 인상기의 끝자락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양과도 별로 닮지 않았다. 그만큼 정말 이 퍼져있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러니 이 패트릭 하커 연준 총재가 얘기할 정도로 이 데이터가 이상하게 중구난방으로 찍혀 나온다. 이런 게 이해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금들이 이 뒤늦게 증시로 뛰어든다면 이 에버코 ISI가 언급하는 S&P 500 7천, 이것도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분석이 나오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또 이런 자금이 뒤늦게 뛰어들어간다면 엄청난 거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고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